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죠. 탈핵 정책.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혹시 반전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탈핵 비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넣었고요.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거를 낸 거는 2017년인가요? 2017년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에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우리가 가진 최초의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행사를 하면서 탈핵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때 후쿠시마에서 뭐 천 몇백 명이 죽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완전한 오버였죠. 후쿠시마에서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죽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이고요. 그분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 폭발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쓰나미가 몰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은 익사인지 아니면은 어딘가에 맞고 넘어져서 이미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익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맞아서 쓰러진 다음에 그걸로 사인이 되고 나서 발견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 천 몇백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후에 거기도 일본도 한국처럼 시골에는 다 노인들만 계시거든요. 그 노인분들을 일정한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아무 그 후쿠시마 수소폭발하고는 상관이 없죠.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일본 의료진들도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가 그 원인을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책이 이거였습니다. 그것도 일본 기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얘기하십니까? 일본에서도 믿지 않는 거를 한국에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특이한 게 3.1절 기념식 때 대통령께서 뭐 빨갱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3.1 운동 때 희생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맞아요. 3.1 운동 때는 뭐 통계라는 게 정확한 게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일본 경찰 뭐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갖고 밝혀낸 숫자 보다가도 아무래도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으니 조금 부풀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3.1 운동을 강조하시는 건 좋은데 팩트가 틀리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저도 웃어버리잖아요. 일본 사람도 웃어버리고 신뢰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적이 우습게 보면은 상대가 우습게 보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박은식 선생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쓴 책에 나오는 그때 그분은 뭐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려워서 좀 쓰신 거 근거 없이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해서 쓴 건데 들었다는 걸 뭐 바탕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인용을 해버렸어요. 자기 유리한 것만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출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통령은 그게 참 약하신 분입니다. 그냥 큰 것만 갖고 와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무리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고 그때는 그때 제가 바란 거는 우린 반드시 원자력을 해야 된다. 왜? 우선 북한을 의식해서라도 유사시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일본을 의식해서라도 러시아를 의식해서라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면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든 뭐하든 해갖고 핵무기라도 만들어야죠. 죽기 살기로 싸우는 판이라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원자력을 오랫동안 취재해왔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20년 이상 취재해왔는데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한국의 핵주권. 핵이 원자폭탄은 아닙니다. 핵발전,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래도 원자력이다. 좀 반전돼서 나와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제목입니다.
제철이 이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원자력 3강을 뭐 그런 부제를 단 책이었는데, 또 이거 말고도 그래도 원자력이라는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건 후쿠시마 사고를 제가 한국에서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한 게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쓰나미가 몰려나간 후 발견된 시신은 둘이다. 그 다음에 후속 폭발 이후에 많은 후쿠시마 발전소라든지 일본의 동경전력 직원들이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지만 그분들 피폭이 됐죠. 그러나 안전수치 이하였고, 그러나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없고, 후쿠시마 발전소의 발전소장인 발전소장이 나중에 암으로 죽긴 죽었어요. 후두암인가 하는 거 죽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 피폭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걸로 일본 의학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를 만들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의 원형입니다. 이 무기나 어떤 플랜트를 수출할 때는 자국에서 개발한 나라에서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해서 안전성이 증명돼야만 저쪽 나라도 채택을 합니다.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를 지어서 이걸 먼저 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인 다음에 UAE에 짓고 있는 거를 완성시켜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신고리 3, 4호기 다 완공됐을 때 빨리 가동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정부가 안 하려고 하다가 신고리 3호기를 먼저 해줬죠. 왜? UAE 거는 수출하는 건 해야 되니까. 그 3호기는 먼저 승인이 났는데 이 4호기를 계속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UAE도 이제 그것 따라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승인을 해줬죠. 예. 그 바람에 신고리 4호기는 1년 이상 놀았습니다. 한전이 적자죠. 아니, 제일 비싼 발전 원료가 LNG, 가스 발전인데 그거 돌리고 있으니 비싸지죠. 원전 돌렸으면 싼데. LNG는요, 말이 천연가스지만은 거의 분진 나옵니다.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원자력은요, 원자력 발전 자체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식당도 있고 소각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나 CO2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자체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CO2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지금 또 정부가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한이 많이 하다가 국민 공론화위원회에 붙여갖고 졌지 않습니까? 6대4 비율로 졌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그 이후에 짓는 것들은 짓고 있던 거는 짓게 했는데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을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조선일보에 났던가요? 우리나라 그 3대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기사를 썼어요. 무슨 일이 퍽 터지던데. 지금 국민들이, 저는 미세먼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한 게 방사선인데, 저도 방사선 조금 맞아봤거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세먼지 이거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중국의 만주나 내몽고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맘때 가게 되면은 황사의 원인이 되는 바람이 굉장히 불면서요. 이 산에 올라가면은 내몽골 같은 데는 말을 하다 보면은 입안으로 이렇게 모래가 날아 들어옵니다.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벼운 것들이 한국까지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LNG를 줄여야죠. 가스 발전. 근데 원전을 하게 되면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지금 미세먼지는 일체 얘기 안 하고 또 원전만 갖고 얘기합니다. 4대강만 갖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환경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뭘 근거를 처음엔 그랬죠. 그러다가 자기네 판단이 틀리니까 계속 한쪽만 얘기합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관념에 사로잡힌 환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야당이 그쪽 편을 들다 보니까 그쪽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뭐 압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요, 되게 지역구도로 나옵니다. 그게 한 52대 48 정도? 또는 51대 49 정도로 해가지고, 영남 쪽 사람이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탄핵으로 몰리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필승 전략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영남에서 어떻게 하면 포를 무너뜨리느냐라고 봤더니 영남 쪽에 3개의 원전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주변 사람들도 원전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뭐 좋아하지는 않겠죠.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반핵 운동을 일으키면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반핵 운동을 준비를 했던 건데 촛불 시위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이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탈핵 정책을 고리 영구 정부식 때 발표했는데 뜻밖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민들이 친핵과 탈핵에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쭉 듣고 나서는 아 경제성 따지니까 해야 되구나 해서 6대4로 뒤집어졌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친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이 좀 특징이 뒤끝이 구말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과거의 원자력 문화재단 같은 데는 환경 인사들을 쭉 집어넣고 한수원 사회이사도 그런 사람 넣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은 관료 출신이 갔는데 좀 그분 색깔도 좀 이상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신한우 3, 4호기도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기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건설하자. 또 국내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준비된 거 돌리면 되는데 왜 자꾸 LNG를 돌립니까? LNG는요 우리 재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재벌 개혁하자고 하는 게 이 정부인데 재벌들이 LNG를 사갖고 와서 돌리고 그거 갖고 전기를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SK라든지 많습니다. 정유회사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재벌을 돕는 걸 합니까?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냥 표만 의식한 정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신한우 3, 4호기를 지어야 되죠. 그리고 원전 사고는 수소 폭발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수소가 이제 그 과열이 돼갖고 원자로가 녹아버리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일정한 퍼센트로 올라가면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하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 대통령이 요즘 수소차 타고 다니신다 그러는데 친환경이라고 맞습니다. 수소가 폭발해서 나온다면은 그 해로운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원자로에서는 수소가 폭발을 해서 깨지게 되면은 경납 용기라고 하는데 깨져나가면 그걸로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 녹은 데서 나온 것들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자동차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수소에다 거꾸로 뭡니까? 에너지를 넣어주면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수 분해를 거꾸로 하게 되면. 따라서 수소 엔진을 쓰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물만 툭툭 떨어지니까 오히려 도로를 청소하고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소 폭발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거꾸로 수소가 발생하면 수소를 제거하는 물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해답은 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있거든요. 신한우 3, 4호기를 돌리면 지역경제 그분들은 발주지법,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또 경기도 돌아가고 경기 돌아가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되면 식당도 할 수 있고 경기가 좋아지죠. 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네요. 경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뒤끝이 구말린데 이 원전 정책을 탈핵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김수현 씨잖아요. 사회문화수석. 이분이 정책 수석으로 또 옮겨놨잖아요. 소주성, 소득주 성장도 그대로 하게 하고 탈핵도 끌고 나가는데 이번에 개각하면서 뭐 그분들은 손 안 댔더라고요. 대통령이 참 자기 이념에 충실한데 그 이념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똑같이 지금 북한하고 뭐 남북 경제 협력하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에는 소홀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딱 브레이크 걸고 하노이 회담 뒤집어 버리니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플랜 B가 없이 정치를 하시나요? 우리 국민들 힘들게. 그래서 탈핵 정책.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낼 때부터 저는 이걸 조만간 탈핵 정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두 대통령 있죠. 전현직 대통령. 이 사진 때문에 이 책을 낸 출판사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형사 소송을 당해갖고 무혐의 2번 무혐의 받았는데 뭐 또 고검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사진 썼다고
근데 이 왜 썼냐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에 난 포스터로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썼답니다. 포스터는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호 1번이 붙어 있고 그래서 썼는데 그리고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뭐 재심까지 갔다는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형사로 다시 또 소송을 걸었는데 무려 5천만 원 걸었습니다. 예. 5천만 원 정도 걸려면 인지대가 꽤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진 저희 같은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빌렸으면 한 5만 원, 3만 원,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5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 뒤에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언론에서는 또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진보적인 매체는 기사까지 썼더라고요. 젊은 기자가 썼길래 그냥 가만히 아직 두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이거 찍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 찍을 때 이분들 초상권 동의받고 썼나요? 찍었다고 다 자기 주장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재판소 다퉈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5천만 원씩 소송을 걸려면은 법무법인까지 동원했던데 참 이상하다. 한참 있다가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뭐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료를 사진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익을 탈핵은요 이북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아 참 답답해서 자꾸 표를 의식하고 이걸 했다가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또 4대강도 뭐 일부 환경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헌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북한 문제도 하다가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에 원자로에서 멜트다운 용융이 돼서 그다음 폭발 사고가 납니다. 오도가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원전에 다양한 플랜 B를 넣어놨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그런 플랜 B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았더니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게 옳았으면 과거 보수 정부든 과거 정부도 다 택했을 텐데 옳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건데 그게 그 세력을 모아서 자기 표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가보면 아닙니다. 환경 문제를 에너지 문제를 잘못 푸시면은 국민들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조만간 탈핵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 주시기를 빌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